김민석 총리가 오늘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또다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정조준했는데요. 왜 광화문을 찾았는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가림막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상징 버전이 아니라 그 상징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외국 군대의 상징이 그 나라 상징 공간에 있는 것은 유례가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죠.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일단 오늘에 집중을 해볼게요. 종묘, 한강버스는 비교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슈라면 광화문 감사의 정원이 뭐길래 오늘 총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6.25 참전국들 있잖아요. 그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건데 예. 저는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감사한 나라들이고 그때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도와준 나라들 감사 표시해야죠. 근데 그 상징물을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이 서 계신 곳인데 예. 거기에 이 외국 참전국들, 그러니까 아마 상징물이 외국 그 병사들 총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저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6.25 그 감사의 정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이 지금 서울시의회 자체가 국민의힘 다수의이기 때문에 예. 너무 밀어붙이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묘도 그렇고 한강 버스도 그렇고 뭔가 야당 그 서울시의회에서의 야당인 민주당 의회와의 협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사실 조례로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거든요. 예. 정부와의 협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이 김민석 총리가 가서 예. 이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고 행안부에도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진행하는데 뭔가 그 걸림돌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민노중 장관에게 뭐 지시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검토 지시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좋은 취지라면은 처음부터 약간 반발이 있을 줄 알았다면은 정부라든지 서울시 의회의 야당이라든지 이쪽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했다면 아마 이렇게 뭐 논란이나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협조하는 태도,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신다면 이런 좋은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행정 법적으로 살펴보겠다. 저 이른바 밭드로총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거리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국정의 2인자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다 오 시장 관련 행보에 맞불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야당에서는 총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신 일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요즘 꼭 오 시장과 관련된 행보에만 나타나실까?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김민석 총리 별로 이렇게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요즘 이렇게 행보를 하시는데 요즘 뭐 TF도 만들고 바쁘실 텐데 근데 보면 전부 다 이 오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 저기 지금 광화문에 민족문제연구소 사람이 가서 뭐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도 정말 이 북한군이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존립했습니까? 결국 유엔군들이 와서 뭐 수많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예.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채널의 앞쪽에 가면요. 6.25 때 했던 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오면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자기 나라 군대에 있는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이런 나라에 피를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동질감도 느끼고 우리가 고마움도 느끼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상징의 중요한 장소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만든 이 수많은 피를 뿌린 유엔군의 어떤 상징물을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외국 군대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지금 저렇게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그 한강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이 이명박 시장이 시절에 당시에 버스 전용 차를 할 때 그때 반대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 언론들도 이거 하면 차 엄청 막힌다 해서 르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죠? 정말 이 서울 시내 가장 어떤 교통의 원활한 게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근데 보면 이 김민석 총리는 좀 실수하신 게 뭐냐면 무조건 반대쪽에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옛날에 청계천 그때 할 때 서울시장 나왔을 때 무조건 청계천 반대만 외쳤거든요. 근데 뭘 하려고 하죠? 뭘 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시장 하는 거 반대, 종묘 반대, 그다음에 한강버스 반대, 저 지금 추모관 반대.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란 거는 생산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석 총리는 뭘 하실 건가요? TF 만드는 거? TF 만들어서 공무원들 휴대폰 보는 거? 그거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실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오 시장이 하고 있는 거 반대만 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일 겁니다. 예. 그 이명박 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때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의회의 그 국민의힘 의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시장은 그 당시 야당이 반대할 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예. 일단 청와대에 있는 그 유인태 정무수석 찾아가서 유인태 정무수석을 설득하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무회의 가서 국무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종묘 사업 추진할 때도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밀어붙였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당연히 정부의 대표로서 예. 이런 것들 너무 밀어붙이지 마십시오라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저 감사의 공원은 저게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예. 저게 저 예전에도 언론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이게 2024년도 그 7, 8월 달부터 문제가 됐었고 예. 추진을 했었고 그때 여론조사도 많이 했고요. 예. 의회 내부에서도 토론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예. 피드백도 받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김민석 총리께서 이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저를 그냥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하고 그 색깔 있는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게 세종대왕의 어떤 그 정신을 가리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저게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 광장 내에 있지 않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 옆에 있어요. 예. 그리고 세종대왕 그 이 높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팩트 체크도 잘못됐고 알겠습니다. 해서 저 부분은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 광화문 찾았을 때 역사학자 출신인가요? 김준혁 의원도 한 동행을 했네요. 뭐 수원이 지어육국이긴 한데 아마 이 역사학계 몸담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김민석 총리의 자문을 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광화문에 왔고 그 강선필 대변인님.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뭐 저는 단 하나의 여론조사로 뭐 지금 지방선거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판세를 뭐 재단할 수 없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오 시장에 대한 그 서울시의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한 김민수 총리가 실제로 총리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뭔가 전면에 나서서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주자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국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나 결과가 이제 또 안 좋으면은 그 결국에 본인에게 마이너스로 돌아갈 건데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가 11월 13일 날 한강버스를 점검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딱 보고 나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 행안부하고 좀 전면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좀 서울시가 논의 좀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무작정 뭐 이유 없이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만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나쁜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것이 예. 저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사고가 난 것이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과거에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그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이제 다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좀 성과를 좀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도 정치인이 또 좋은 결과 내가지고 자기 홍보하는 것은 또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고 전 차라리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집회하는 것 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또 개인적인 얘기를 법적으로 뭐 테두리 안에서 뭐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 뭐 결사의 자유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종묘도 지금 뭐 문화재청까지 전사적으로 나섰고 이 감사의 정원은 이제 좀 더 이슈가 돼가는 측면이지만 지금 한강버스는 분명히 오 시장에게는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울시 측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월 그 7일 이후에는 13건이고요. 네, 총 15건입니다. 저희가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복원된 건입니다.
사고의 전조 증상이 무려 15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은폐하면서 사실은 한강버스를 또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위증죄까지 불사하며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어코 시민 중 누군가는 인명피해를 입어야만 이 광기를 멈출 셈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2월부터 올 초부터 이 한강버스 바닥에 뭐가 닿는다는 보고가 15건이나 있었다는 건데 한번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걸 걸러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15건이나 보고가 있었으면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본질적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운행을 강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 한강버스 자체가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쏟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 속에서 뭔가 한강버스가 멈춰버리게 되면 아마도 그 비판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15건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강행하다가 또 이렇게 멈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인명피해가 나야 인명사고가 나야 이걸 멈출 것이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멈추면서 뭔가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하다는 게 100% 확인될 때까지는 저는 운행을 완벽하게 중단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이런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표치나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한강 춥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문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묘, 한강버스 그리고 오늘은 광화문 김민석 총리가 직접 참전한 이른바 서울시장 전처전일 수도 있는 오세훈 때리기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